코로나19를 계기로 일부 바이오 기업들은 막대한 현금을 쌓았습니다. 이들 기업은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기업 인수합병, 즉 M&A에 나서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이성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인수합병, 그러니까 M&A를 하려면 일단 막대한 현금이 있어야 할 텐데 이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일부 바이오 기업들이 엄청난 자금력을 확보했죠. 이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린 대표적인 기업을 꼽자면 미국의 화이자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회사는 지난해 약 97조 원의 매출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아, 예. 이는 전년보다 무려 93%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 가운데 코로나19 백신의 매출이 44조 원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예. 한마디로 돈이 차고 넘치는 상황인 거죠. 화이자는 지난달 이 편두통 치료제를 개발하는 제약사인 바이오헤븐을 약 14조 원에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는 올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바이오 분야 인수합병 중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바이오헤븐으로부터 편두통 치료제의 전 세계 판권을 사들인 데 이어서 기업마저 통째로 사버린 겁니다. 화이자는 이외에도 트릴리움 테라퓨틱스와 아레나 파마슈티컬즈, 리바이럴 등 최근 1년 동안 무려 26조 5,200억 원을 인수 비용으로 썼습니다. 예. 업계에서는 화이자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M&A를 통해서 다양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확보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트릴리움은 항암제를 개발하는 기업이고 아레나는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예. 네,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린 화이자의 사례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이런 기업 외에도 다른 대표적인 M&A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 M&A는 다국적 제약사에서는 흔히 있는 일인데요. 이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 BMS는 미국의 항암제 전문 기업인 터닝포인트 테라퓨틱스를 약 5조 1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BMS는 터닝포인트의 최종 종가의 122%의 프리미엄을 얹어서 인수하기로 했는데요. BMS의 이 터닝포인트 인수는 항암제 신약 부문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입니다. 터닝포인트는 이 폐암 등을 겨냥한 신약 후보 물질로 미국에서 임상 2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외에도 크고 작은 인수합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이 글로벌 제약기업과 바이오 기업의 인수합병 사례는 30건이 좀 넘었고요. 올해도 지난달까지 벌써 6건의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네. 자, 일단 해외 기업의 인수합병 사례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가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린 회사들이 몇 개 기업들이 있죠. 예. 최근 국내에서도 이렇게 코로나19로 특수를 누린 회사들을 중심으로 M&A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근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회사가 이 진단키트를 개발하는 SD 바이오센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회사는 코로나19 진단키트 개발과 판매로 약 2조 5천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규모는 제약 바이오 기업을 통틀어서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인데요. 아, 예. 회사는 주력 분야인 진단키트와 관련한 분야에서 M&A에 주력하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4월 이탈리아의 체외 진단 유통회사를 약 600여 원에 인수하기로 했고요. 앞서 3월에는 독일과 또 지난해 11월에는 브라질 진단기업 관련 회사를 각각 160여억 원과 470여억 원에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해외 유통망 확보와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하는 설명인데요. 또 다른 특수를 누린 기업이죠. 코로나19로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이죠. 예. 네. 인수합병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이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을 각각 위탁 생산하면서 약 1조 7천억 원의 현금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회사는 이제 지난 3월 이 바이오텍 분야 진출과 mRNA 백신 등 기술 확보 등을 위해서 앞으로 3년에서 4년간 적극적으로 M&A에 나설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예. 이 회사가 인수합병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기업만 약 100개 이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 코로나19 시대가 계속되면서 코로나19 관련 기업들의 M&A 사례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코로나19 관련 기업들 말고 다른 종류의 기업들의 M&A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바이오위클에서 앞서서 이제 국내 기업들이 이 유전자 세포 치료제 분야 위탁 생산 업체 이쪽을 강화한다라고 네네. 한번 보도를 했었는데 네. 이 줄기세포 개발 기업 중에 이제 메디포스트라고 있어요. 네. 이 회사는 이제 캐나다에서 이 세포 유전자 위탁 생산 개발하는 업체를 인수하기로 했죠.
이 회사 이름이 옴니바이오인데 한 886억 원을 들여서 캐나다 위탁개발 생산 업체를 인수하기로 했고 네. 근데 또 다른 세포 치료제 전문 기업인데 GC셀이라고 국내 기업 이 회사도 한 900억 원을 들여서 미국 세포 유전자 치료 위탁 개발 생산 기업인 바이오 센트릭을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들 뭐 기업 이외에 이제 롯데 그룹 있잖아요. 우리나라 네. 그 제과로 유명한 이 롯데 그룹이 최근 바이오 분야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이 롯데 그룹은 지난 5월 이사회에서 미국이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킵 그 BMS의 이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 인수를 의결했습니다. 예. 또 지난 2018년 바이오 분야에서 철수했던 CJ 그룹은 5년 만에 이 바이오 분야에 재진출하기로도 했는데요. CJ 제일제당은 지난해 7월 장내 미생물 전문 기업인 천랩을 인수하고 올해 초 CJ 바이오 사이언스를 출범시켰습니다. 예. 자, 그 바이오 기업 간의 인수합병 그리고 또 새로운 기업의 바이오 분야 진출까지 좀 짚어봤는데요. 자, 이렇게 인수합병이나 어떤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봐야 할까요? 뭐 여러 가지 경영 전략에 의해서 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할 텐데 이제 우선적으로 짚어볼 수 있는 게 사업 다각화이지 네.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한 이 화이자나 BMS의 경우가 이 사업 다각화의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유망 바이오 기업을 사들여서 새로운 이제 신약을 확보하는 전략인 거죠. 네. 이외에도 이 M&A는 바이오 분야의 특성을 고려할 때 사실은 매우 유용한 전략으로 읽을 수 있는데요. 주지하다시피 신약 개발은 통상 10년 이상의 긴 기간과 예. 1조 원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들잖아요. 네. 네. 이렇게 엄청난 돈과 시간을 투자해도 사실 신약의 성공 확률은 1%가 채 안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뭐 아무리 유망한 바이오 기업이라 하더라도 신약 후보 물질을 처음에 발굴해서 최종 단계인 FDA 승인까지 다 한다고 한다면은 비용 부담도 크고 사실 위험 부담도 만만치가 않죠. 네. 그런데 어떤 바이오 벤처가 이렇게 유망 기술을 바탕으로 뭐 동물 실험 정도 단계, 그러니까 임체 임상 시험 전 단계까지 진행했다고 가정을 하고 자금력이 있는 대형 바이오 기업이 이 벤처를 산다고 하면은 예. 이 사는 이 대기업은 동물 실험 단계까지 어떤 비용, 기간을 세이브할 수 있으면서 예. 유망한 기술력을 확보할 수가 있는 거고 예. 이 벤처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보유한 기술력을 정당한 대가를 받고 팔 수가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런 이유 등으로 좀 자금력이 있는 대형 기업과 기술력이 있는 벤처 기업 사이에서 인수합병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기업을 통째로 인수하기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을 네. 수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기업을 사는 게 아니라 그 기술만 똑 떼어서 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방금 그 유망 기업을 인수하거나 또 기술력만 산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2009년에 이제 전 세계를 강타한 게 신종플루였잖아요. 네. 이 신종플루 치료제가 그 당시에 이제 유일하게 타미플루라는 게 있었죠. 이 타미플루는 길리어드 사이언스라고 그 렘데시비르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한 회사 있잖아요. 네. 이 회사가 개발을 했습니다. 이 길리어드는 이 타미플루의 판매권을 스위스 제약사 이 로슈에 이 팔았는데 네. 매출액의 한 22% 정도를 로열티로 받는 조건으로 로슈한테 이 판매권을 넘겼죠. 예. 그 2018년 한 해에만 길리어드가 이 로슈로부터 받은 돈이 1억 5,500만 달러 로열티로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죠. 그렇네요. 자, 저희가 또 앞서 그 지난 시간에 바이오 위클리에서 최근에 국내 바이오 투자가 씨가 마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짚어봤었는데 일부 기업은 또 풍부한 자금력으로 인수합병에 나서고 있다고 하니까 참 아이러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인수합병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바이오 기업에는 어떤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어떤 바이오 업계 환경을 보면은 이 바이오 벤처가 뭐 임상, 2상, 3상 정도 진행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한데 네. 그 정도의 돈을 모집하려면 사실 상장 이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네. 이 상장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예를 들어서 바이오 벤처가 이제 임상을 진행한다고 가정을 할 때 상장을 통해서 대규모로 자금을 모집하지 못하면 사실 다른 데서 모집을 할 데가 없어요. 네. 벤처 캐피탈도 있지만 벤처 캐피탈은 뭐 수천억 이상의 그런 임상 시험을 지원할 만큼 배짱이 있지 않거든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바이오 벤처가 만약에 상장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인수합병이 현실적인 뭐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이제 업계에서 나오고 있는데 네.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 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M&A를 통해서 기업을 팔고
자금을 조달해서 또 다른 기술을 개발하고 뭐 이런 형태로 하고 있거든요. 아마 상장 아니면 그냥 아마 그 기업 M&A 형태로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외 다른 방법은 그냥 VC 같은 여기서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될 텐데 아마 거기는 위험 부담이 커서 그렇게 끝까지는 끌고 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인수합병이 어떤 그런 유망 바이오 기업의 새로운 자금줄이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는 것을 이제 업계에서는 바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이오 위클리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